1위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 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6월 첫째 주 KBL 룸앤팩트 2부 순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순서 잘 보셨죠? 자, 2부는 DB, KCC, SK, LG, KT 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차랑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예, 현연유님이 전성현이 과연 오리온에서 그만큼 터질지. 예, 그러니까 스크린 걸어줄 애도 없고 문성권이 양조준 리바운드 잡아주는 것도 없고 김승희 감독이 팀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사실 이게 저희가 일부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이제 전성현이 처음에 이제 FA 시장에 나왔을 때 이제 또 인상공사가 협의 과정에서 얘기했던 부분도 이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인상공사에 남으면 좋을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오세근이라는 선수의 어떤 건실한 스크린, 양희종이나 문성호 같은 선수들이 리바운드나 어떤 꾸준히 를 대신해주면서 어떤 전성현이 자신의 롤에 굉장히 좀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좀 지켜볼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전성현이 지금 사실은 이 오리온 데이원은 사실 윙자원이 되게 뎁스가 얕잖아요. 네. 전성현의 어떤 롤이 좀 늘어났을 경우에 이 선수의 강점이 100% 발휘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선수 체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진짜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승희 감독은 이제 전성현 활용법은 잘 알고 있다. 그렇죠. 일단 네. KGC가 지난 챔프전에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옵션이 전성현이었고 전성현의 오프드볼 무브에 의한 이제 패싱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뭐 2대 공격이라든가 스크린을 받고 이제 슛을 던지는 모습들 그게 1옵션이었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런 패턴은 아마 이번 그 데이원 자산운용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런 점에서 빅맨들의 어떤 그 헌신적인 스크린이라는 이런 부분을 할 부분이 있다. 근데 단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문성곤의 양희종이 그 수비 부담 윙맨이 2명이면 2명이 있으면 한 명은 좀 더 강한 강한 공격수를 맡고 한 명은 좀 더 약한 공격수를 맡으면서 이제 체력적인 어떤 그 세이브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살짝 걸리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다. 근데 그 부분도 전성현의 잘 조절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전성현의 플레이오프 때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그 패턴을 약간 좀 넘어선 모습들도 언뜻 보이거든요. 그렇죠. 슈팅이라든가 아니면 날카로운 움직임이라든가 그러면서 자기한테 수비수가 몰렸을 때 그 풀어주는 느낌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전성현이 예상보다 잘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초록비님이 김삼식 감독을 기다려줘요. 1, 2년 기다려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김상희 감독은 이제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이 김승기 감독과는 또 색깔이 다릅니다. 네. 네, 대표팀에서부터 어떤 모션 오펜스에 대한 어떤 이제 뭐랄까 좀 그게 대표적인 좀 어떤 부분이고 사실 또 김승희 감독이 추구한 농구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승희 감독이 했던 농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3점을 과감하게 시도를 하되 어떤 이제 정확한 패턴을 만들어주는 전성현이나 오세근을 살려주는 이런 농구. 였는데 근데 김상희 감독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볼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로스터도 사실은 좀 시간이 필요한 로스터이긴 하고요. 네. 그 김승기 감독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아니면 도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 압박을 계속적으로 가고 거기에서 흐름을 타고 리듬을 타면서 거기에서 상대를 완전 확 몰아붙이는 그러면서 이제 공수 변수를 맞춰 나가는. 그래서 이제 정규직 때 보면 이제 경기력 기복이 조금 심해지는 그런 모습도 있어. 결국은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플레이오프 때 응집을 확 시키면서 뭔가 극대화시키는 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김상식 감독은 거기에 비하면 좀 그런 극단적인 면은 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단 이제 변준영의 어떤 롤이 좀 애매했어요. 맞아요. 근데 네. 변준영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오세근과 문성곤에게 어떤 롤을 갖다가 줄 것인가. 그 외국인 선수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허기원님이 2023 FA 대여급 누가 있나요? 이렇게 이제 좀 여쭤보셨는데 이제 네. 일부에서 좀 얘기를 했지만은 최준용이나 양홍석이나 이대성 같은 자원들이고 벌써 사실은 막 이건 사실 뭐 근거 없는 얘기들이지만은 그런 관측들도 막 나와요. 현장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면은 지금 뭐 소프트캡 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네. 이번에도 허웅이랑 이승현이 같은 팀에서 뭉쳤는데 네. 내년에 나오는 대여들도 뭐 그런 식의 어떤 2명을 한꺼번에 영입한다든지 서로 선수들끼리 마음을 맞춰서 약간의 어떤 페이컷 을 통해서 이적을 해서 어떤 또 좋은 팀을 만드는 이런 무브가 가능한 게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내년이 올해 못지않게 굉장히 좀 흥미로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제 추측입니다만 그 윙맨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김승희 감독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성곤이나 뭐 전성현 잘 썼었고 그래서 양홍석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있었거든요.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신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팁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DB 같은 경우는 이제 허웅, 타이치, 김철욱, 정준원이 나갔고요. 두경민 영입을 다시 했고 박찬희가 재계약을 했고 최승욱도 영입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아까 저희가 1부에서 다뤘을 때 이제 DB는 오히려 강해진 것 같다는 네. 시선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인앤아웃을 살펴봐도 오히려 뭔가 전력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허웅 선수가 사실은 뭐 하드 캐리를 했고 굉장히 좀 중요한 선수고 좋은 선수인 건 맞아요. 분명히 맞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 허웅 선수가 이제 리딩을 하면서 게임을 풀어줄 수 있는 물론 거기까지 가면 사실은 좀 허웅 선수한테 과학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어떤 DB의 구조로 보면 허웅이 하드 캐리를 한다. 근데 트리플 포스트가 같이 살아야 이 팀이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DB 같은 경우에는 뭐 한편으로서는 허웅을 잡는데 올인을 했죠. 올인을 했는데 근데 허웅을 잡는다고 해도 그럼 이 팀이 그러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느냐? 그랬을 때는 사실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허웅에게 좀 더 많은 연봉을 주고 잡는다 이렇게 됐을 때는 약간의 딜레마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생길 수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난 시즌에 담당 구단이 또 한국가스공사였기 때문에 이 두경민의 특히 홈 경기는 거의 다 봤거든요. 거의 다 봤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쨌든 원래 MVP 출신의 선수고 지난 시즌에도 그 이제 초반에 무릎 부상 후에 몸 상태가 올라와서 건강했던 경기들이 몇 경기 있어요. 네. 그때 두경민은 진짜 무서웠어요. 네. 예. 그래서 뭐 한간에 이번에 사실 두경민이 지난 시즌 부진했기 때문에 탑 6가 아니라 탑 5 아니냐. 두경민은 여기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이 선수가 건강할 때의 모습은 사실은 특히 플레이메이킹, 어시스트 포인트라고 하죠. 어시스트를 통해서 팀 득점을 생산하는 능력은 사실은 허웅보다는 위입니다, 당연히. 네. 예, 이거는 이게 두 선수의 레벨을 떠나서 두경민이 포지션상 허웅보다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어떤 트리플 포스트 특히 강상재나 이제 이 김종규 같은 이 사이즈가 좋은 국내 득점 자원의 어떤 픽앤팝 득점 혹은 픽앤롤 득점을 살려주는 데는 오히려 두경민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허웅과 이 트리플 포스트가 뭔가 따로따로 각자 하는 느낌이 드는 가운데 뭔가 이 링커 역할을 해줘야 될 포인트 가드 포지션이 좀 워낙 불안정해서 좀 힘들었다면 이제 뭐 두경민이 허웅보다 사이즈는 작은 뭐 포인트 가드이지만 오히려 두경민 자체가 스코어러이자 링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국내 선수들끼리 알아서 생산되는 어떤 파생 득점은 오히려 훨씬 좀 폭발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윙 자원에 좀 도움이 좀 있어야겠죠. 새로운 뭐 최성욱도 좀 많이 도와줘야 되고 뭐 그렇겠지만은 저는 그러고 보면서 오히려 두경민이 되게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은 나쁘지 않다. 예, 진짜로 허웅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두경민이 있을 때 나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돈이 두경민이 싸요. 그렇죠. 네. 예, 어떻게 보면 가성비, 가성비에서 더 좋을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경민은 폭발력이 있는 선수인데, 근데 이제 라커룸 이슈. 그쵸. 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디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따라다니는 꼬리표 같은 거니까 이건 이제 두경민 선수가 좀 이제 개선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 부분하고 이제 지금 이제 건강 이슈가 있는데 이 건강 이슈는 개선이 될 것 같아요. DB가 사실은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고 허웅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 가드진에서 구멍이 생긴다. 분명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좋은 프런트코트 자원을 두고도 이 팀이 뭐 6강, 4강 이걸 노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봤는데 두경민이 들어오면서 DB가 또다시 뭐 6강, 4강 또 플레이오프에 강력한 다크호스 그리고 팀을 잘 만든다면 잘 만든다면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단 이제 하나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강상재 선수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윙맨 자원이 좀 부족하다. 사실 뎁스 자체가 그렇게 두터운 팀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남아있는 뭐 배강률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좀 분발이 돼야 되고 사실은 이번에도 이상범 감독님은 좀 이제 로테이션 폭을 어느 정도는 넓게 가져가면서 윙 자원을 좀 활용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네. 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좀 뭐 이거 좀 되게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스텝업을 했을 때 되게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선수가 이준희 선수 같거든요. 네. 실제로 DB에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좀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사이즈를 기본적으로 갖췄고 지난 시즌에 그 DB에 어떻게 보면은 뭐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만 고만고만한 젊은 가드들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후반기에 출전 시간에 배분을 받을
받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준희가 이 약간 장신 1번이자 2번으로 성장을 해준다면 좀 약간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약간은 이제 메워가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좀 지켜볼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네. DB가 지금 좀 고민이 뭐냐면 뭐 두경민 선수가 코어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김종규가 할 거고 외국인 선수가 있고 강상재가 거기에서 뭐 이제 팔방 미인식으로 다재다능하게 좀 갈 텐데 그러면서 코어를 갖다 형성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경민의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 기복이 네. 항상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김정규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이 팀. 네. 외국인 선수가 어떤 선수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코어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안정감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주인 선수도 우당탕탕 농구 그렇죠. 그러니까 잠재력이 네. 좋긴 해요. 엄청 이동 기자 말대로 좋긴 한데 과연 두경민하고 그러면 같이 뛰어야 될 텐데 아니면 백업을 뛸 텐데 백업을 뛸 때 이런 DB의 기복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서는 약간 좀 의문은 있어요. 의문이 네. 있고 저는 좀 주목하는 선수 최승욱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보면 계속 만년 유망주 이제 유망주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제가 지난 방송 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원석 같은 선수 3명이 원성군 투승욱 그래서 네. 예전에 KCC 최승욱 그렇죠. 네. 그때 당시 LG에 있었나 그 LG 네. 최승욱 선수하고 그 다음에 문성군 터졌고 지금 최승욱 선수도 제가 볼 때는 사이즈나 운동 능력이나 뭐 스피드나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어떤 특정한 롤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역량의 문제도 있겠지만 팀의 어떤 구조 문제도 있는데 DB는 기본적으로 기회를 갖다 좀 많이 주는 그런 로테이션을 갖다 펼치잖아요. 거기에 윙맨 자원 하나가 좀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 상태라면 최승욱도 저는 괜찮은 영입이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자면 DB가 다음 시즌에는 굉장히 뭐랄까 도깨비 팀이기도 하고 경기를 치를수록 이게 나아질지 아니면 떨어질지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이제 KCC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CC 허웅, 이승현 영입을 했고 정창영 재계약을 했고요. 이정현과 송창용이 떠났습니다. 자, 이 팀은 이제 허웅과 이승현이 이제 공개 결과 이제 각각 이제 7억 5천만 원씩 계약을 네. 하기로 했고 정창영도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높지 않은 금액으로 나오면서 네. 어쨌든 굉장히 탄탄한 전력을 구축을 했고 단 이제 이제 DB에서 보상 선수로 유현준을 지명을 하면서 물론 뭐 네. 상무에 가 있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김지환, 허웅, 뭐 이제 정창영 뭐 이렇게 이제 좀 가드진이 꾸려졌고 이제 빅맨진 역시 이승현이 중심으로 좀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보면 KCC는 이전 전에 정규리그 우승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챔프전에 올랐었고 그때 이제 뭐 라그나 선수가 있었고 타일러 데이비스가 중도에서 좀 빠져나갔지만 어쨌든 정규리그 때는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전체진 감독이 어떤 지도력도 있었었죠. 그러니까 팀을 확실한 어떤 팀 컬러로 만들면서 승부처에서는 이정현과 타일러 데이비스 혹은 라그나의 어떤 승부구로 간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그런 트랜지션을 기반으로 한다. 수비는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정규리그 우승을 했다가 챔프전 때 결국은 이제 객관적 전력이 어떤 한계 때문에 떨어졌단 말이죠. 4전 연패셨고 작년에는 좋지가 않았어요. 좋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수비가 이정현이 구멍이 나고 유현준이 좋지가 않고 정창영은 부상당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리고 라거나 1옵션 체제로 갔는데 뭔가 맞지 않으면서 팀 자체가 느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송교창도 좀 다쳤다가 있더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악재가 겹치면서 팀 컬러가 애매모호해졌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비였거든요. 외곽 수비. 그렇죠. 네. 근데 유현준이나 이정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김지환은 잘 올라오지 않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FA 시장에서 물갈이가 됐는데 이승현과 허웅이 들어왔어요. 유현준과 이정현이 나갔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알찬 자원들이 들어오고 뭐랄까 이제 고민이 되는 자원들이 빠져나갔다. 뭐 이정현의 그 승부처 클러치 능력이 굉장히 좀 아쉽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전창영은 재계약을 했고요. 네. 김지환도 뭐 수비가 나쁜 선수는 아니고 그래서 KCC가 2년 전에 어떤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거기에 객관적 전력이
올라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장 다음 시즌만 보면은 어쨌든 송교창이 상무에 입대한 자리를 그냥 이승현이 메우게 되는 거고 빅맨으로서는 당연히 이승현이 더 좋은 선수인 건 사실 특히 수비적인 측면을 고려를 하면은 그리고 이정현이 허웅으로 바뀐 거고 유현준은 어차피 상무에 가 있었고 사실 말씀하신 수비 문제가 있었고 김지한이 건강하게만 하다면 주전 포인트 가드로 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거의 그 자리들을 다 메우면서 레벨업을 좀 시킨 그림이라고 좀 봐도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좀 이제 주목이 된 게 이 허웅이 사실 이 전창진 감독의 어떤 시스템 하에서 활약을 했던 슈팅 가드들 조성민 그리고 이정현 그리고 허웅이 그 비슷한 세팅, 비슷한 패턴과 어떤 비슷한 세팅 안에서 플레이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좀 기대를 좀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프더볼에서의 어떤 그 패턴은 뭐 전재진 감독이 굉장히 잘 짜시는 분이니까 허웅도 이제 오프더볼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선수란 말이죠. 두경민 선수하고 같이 이렇게 공전을 할 때 보면 두경민 선수가 메인 볼 핸들러였고 홍 선수가 이제 좌우 코너에서 스윙을 하거나 움직이면서 받아먹는 득점들이 굉장히 좋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순간적인 판단에 의한 미드레인지 점퍼 또는 그렇죠. 돌파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KCC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거기에 조금 더 많은 롤을 갖다가 첨가를 하면서 이승현과 외국인 선수와 같이 뭔가 조화를 만든다 그러면 호응 선수도 살아날 수 있고 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KCC는 한 3년 안에 우승을 갖다가 정말 하려고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올 시즌에 라거나 그리고 타일러 데이비스급 선수들 선수 그 선수가 타일러 데이비스가 오면 안 되나요? 모르겠어요. 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급의 선수가 만약에 왔을 때는 이 팀이 지금은 송교창이 없는 상태여서 윙맨 자원에서 약간의 부족함은 있지만 KCC도 굉장히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 송교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창진 감독이 시즌 끝나자마자 미국에 가셨었잖아요. 근데 이게 타일러 데이비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전창진 감독께서 이 서머리그 때문에 가셨다가 그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타일러 데이비스 댈러스 쪽에 서머리그 팀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이제 방문하게 돼서 만나게 돼서 접촉이 됐고 그렇게 되면서 그 인연이 이제 KCC 계약으로 이어진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보고 만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사실 뭐 이미 막 루머들이 떠오르고 이미 뭐 계약이 됐다, 뭐 이미 뭐 거의 됐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재희 감독이 바로 미국으로 떠난 부분도 어떤 그런 레벨의 어떤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아닌가 싶고, 그렇게 됐을 때 라거나가 또 2옵션 역할을 또 해줄 수 있고 20분 배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은 이정현, 유현준의 어떤 수비적인 부분도 지난 시즌 조금 아쉬웠지만 라거나가 이제 너무 많은 출전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이 선수의 또 수비적인 약점도 좀 부각이 됐던 것도 KC 입장에서 수비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라거나가 2옵션으로 가면은 효과는 뭐 이제 다른 뭐 A급 자원이라면 A급 자원의 어떤 기량도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라거나의 체력 세이브 그리고 지지난 시즌에 그 어떤 좋았던 라거나의 수비적인 모습을 다시 좀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KCC는 이 다른 한 명의 외국 선수 영입이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한데 그 선수가 어떤 선수가 들어오냐에 따라 가지고 정점으로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S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SK는 이제 김선영이 재계약을 했고요. 장문호도 잔류를 했고 홍경기, 송창용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현석, 배병준, 이원대가 팀을 떠났습니다. 이제 김선영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막판에 진통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3년 8억 원 조건으로 SK가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계약 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SK면 지금 SK면 김선영 선수 나이를 감안했을 때 5년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을 어느 정도 조정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랬는데 3년을 제시를 했다 그래서 SK가 살짝 짜게 나오나? 김선영도 근데 3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뭐 이견은 없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짧게 나오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고 사실은 이제 그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우승 그 파티를 할 때 최태원 회장이 그때 나중에 왔었거든요. 그 워커힐에서 그때가 이제 그 대통령 취임식 하고 난 다음에 왔었는데 그때 이제
뭐 김선영 어디로 가냐 잡아야지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했었었고 그래서 좀 더 주지 않나 그랬는데 역시 SK는 좀 뭐랄까 냉정할 땐 냉정하고 좀 합리적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래서 진통이 좀 있긴 했었어요. 네. 김서영 선수도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했었었고 근데 이제 김서영 선수하고 이제 계약 당일날 오전인가 제가 통화가 우연히 돼가지고 했는데 김서영 선수 말로는 이제 가스공사가 그때 당시 뭐 접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루머가 돌긴 했었는데 뭐 구체적 접촉은 없었고 SK하고 그런 진통은 분명히 있었었고 요구액 자체가 굉장히 좀 컸다고 그래요. 아마 뭐 추측을 해보면 김서영 선수는 뭐 두 자릿수였을 네. 거고 SK는 뭐 7억 이제 7억에서 8억 사이 이렇게 됐다가 이제 쭉 이렇게 좁혀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김선영 선수는 SK에 잔류할 생각은 있는 건 맞다.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연봉이 사실 좀 짰었었고 그 이번에 이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FA로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이니까 좀 더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SK 프런트가 예상보다는 좀 짰다. 그러면서 이제 진통이 왔었었죠. 네. 왔는데 결국은 이제 잔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잔류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간다.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루즈 게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또 큰 어떤 이슈가 하나 발생했겠죠. 어떻게 보면은 10년 넘게 팀을 이끌어온 프랜차이즈 스타가 떠난다. 그럼 SK 입장에서 사실은 이 팀이 스포테이먼트를 추구하는 구단 입장에서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 약간의 뭐랄까 흠집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고 김선영의 어떤 행선지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또 이적 시장의 어떤 판도가 되게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 이 가스공사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직접 접촉을 한 적은 저도 없는 걸로 아는데 약간 상황을 주시는 하고 있었던 걸로 그렇죠. 알려져 있어요. 예. 다만 이제 이 김선영 선수 결국에는 재계약 결정하면서 이제 그 일은 좀 없던 것이 됐고, 예. 그 이후에 어떤 이제 이대성 영입으로 좀 선회가 되는 어떤 이런 분위기로 갔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SK가 되게 중요한 게 최준용이 이 정규 시즌 MVP를 받아서 또 연봉 인상을 좀 해줘야 되고 내년에 또 FA입니다. 이런 변수들까지 아마 가만히 된 이런 좀 약간 상황들로 지금 약간 추측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제 뭐 이현석이 나가고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있지만 사실은 어떤 핵심은 아닌 것 같고 이 김선영 잔류와 관련된 어떤 내년에 어떤 최준영의 어떤 연봉 그리고 행보도 사실 이거 좀 연결선상이 좀 있지 않은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심스럽지만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첫 테이프가 김선영이었고 그래서 SK 입장에서는 김선영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보상도 해줘야 되는데 내년 생각하면 이거를 이제 뭐 어떤 확정 계약이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완전히 풀어줄 수는 없는. 그렇죠. 이제 그런 살짝의 딜레마가 있었고 그게 김선영과 SK의 어떤 충돌이 있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잘 풀렸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SK는 내년에도 상당히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LG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이번 오프시즌 되게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상혁과 이제 재계약을 맺었고 정현 선수가 이제 영입 의향서 통해서 오리온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미계약 내부 FA가 변기훈, 김영현인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팀은 사실은 국내 선수진에 큰 변화는 없고 당장 이제 6월 초에 소집도 뭐 부상 선수 없이 다 정상 소집을 하는데 역시 외국 선수 쪽 이제 이슈가 있죠. 저희가 좀 자주 얘기했지만 아센마레이 재계약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제 LG는 재계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1일 오후가 공시 기한이 오후 5시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30일 오전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이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재계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이제 선수들 국내 선수들과 같이 뛰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에게 지난 시즌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같이 가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도 좀 의견을 좀 현재는 들어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 뭐냐면 아센마레이 어떤 계약 조건 가지고 다른 외국인 선수를 찾으려니까 아센마레이하고 비슷하거나 못한 선수들이 많고 그 이상의 어떤 돈을 갖다 질렀을 때 그 좋은 외국인 선수 데리고 올 수 있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아센마레이로 가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어떤 스카우트 팀의 어떤 얘기들이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국내 선수들과의 어떤 호흡 문제 봐야 되겠지만 이 호흡 문제를 본다라는 건 제가 볼 때 아센마레이 재계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 작년에 보면 아센마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헌신적인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정도의 국내 선수들을 받쳐줄 수 있는 이 정도의 외국인 선수가 있냐? 그거는 좀 쉽지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뭐 31일
결정 갖다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팀이 지금 김준일 선수가 그러면 굉장히 좀 중요해졌습니다. 네. FA로 대형 FA 계약이 없기 때문에 이 팀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김준일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김준일이 이제 지난 시즌 개막전에 아킬레스건이 파열됐고 이후에 이제 수술과 재활을 해왔는데 일단 6월 초에 훈련을 합류하는데 이게 합류는 하는데 같이 뭐 이제 뭐 같이 농구 훈련을 하고 아직 이럴 수 있는 단계는 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좀 재활을 계속 진행하면서 왜냐면 아직 뭐 거의 한 뭐 8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네. 워낙 큰 부상이었고 좀 지켜봐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선수가 있으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사실 기존의 어떤 LG의 빅맨들은 이 아셈 마레와의 뭐 하이로 게임이라든지 혹은 마레이로부터 나오는 패스를 좀 이제 높이를 유지하면서 받아먹는 수 있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김준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고 물론 작년 컵대회 때 호흡을 봐서는 아직은 좀 더 맞춰가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네. 이 선수가 어떤 몇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득점력 그리고 어떤 페인트전에서 보여주는 파워 이런 부분은 사실은 또 한 레벨 분명히 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선수의 복귀가 곧 LG의 이번 비시즌 이제 전력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김준일이 들어오는 건 무조건 플러스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플러스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제 골 밑에 어떤 빅맨, 토종 빅맨의 약점이 있는데 그걸 메워줄 수 있고 또는 김준일 선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랜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뛴다 그렇다 그러면 한 15분, 20분 뛰고 스몰 라인업을 돌리면 되는데 그 부분이 김준일이 뛰면서 빅 라인업을 하면서 스몰 라인업을 돌리느냐 아니면 스몰 라인업 밖에 없기 때문에 주구장창 돌리다가 뭐 박정희나 이런 선수들 해서 상대의 어떤 예봉을 맞느냐 이건 좀 차원이 다른 얘기니까. 그렇죠. 김준일 중요한데 근데 지금 비시즌 훈련에 일단 합류 중인데 농구를 아직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이게 부상에 대한 어떤 공백이 좀 더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LG가 지금 상당히 좀 조용한데 이 팀이 어느 정도 구조를 갖다가 흔드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조상현 감독이 지금 여기에서 뭔가 이제 변화도 좀 필요하고 또는 지금 상태에서의 어떤 전력을 이렇게 놓고 보면 한계점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선수단 구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G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의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로스터에.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잠잠하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팀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KT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 같은 경우는 김영환이 이제 예상대로 이제 재계약을 맺었고요. 네. 그리고 이현석과 김동양을 영입을 했고 김현민이 이제 팀을 떠났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이 팀 같은 경우는 국내 선수 중에 사실 허운 입대가 되게 좀 중요한 이슈이고 네. 그리고 이제 외국 선수 진에 좀 변화가 이제 있을 예정인데 일단 라렌과 마이어스 모두 재계약을 좀 포기하는 쪽으로 현재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라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사실 많이 좀 얘기를 했었지만 이 선수의 어떤 장단점이 굉장히 분명하고 네. KT처럼 우승을 노리는 팀 입장에서 이 라렌의 단점이 좀 유독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좀 중요한 경기에서. 그리고 사실 저는 이 플레이오프에서도 결국 이 라렌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 KGC의 방식을 KT가 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좀 의외의 결과가 사실은 전력 대비 이런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좋은 판단이라고 보고 KT 구단에서도 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라렌이 이 허운과 2대1을 했을 때 조금 더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 허운이 군입대를 한 상황에서 지금 뭐 박지원, 정성우 뭐 이런 자원들로 사실 이 라렌이 가진 강점 뭐 2대에서 픽앤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기는 좀 힘들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표면상의 이유일 수도 있고 이제 실제로는 좀 이제 라렌의 어떤 기량 좀 아쉬움이 있고 조금 더 뭔가 단점이 없는 그리고 에너지 레벨을 좀 높은 스타일을 좀 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여기에서 KT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첫 번째는 득점이 되는 스코어러. 네. 허운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센터. 뭐 다재다능한 선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두 번째는 정통 빅맨인데 라렌은 문제가 뭐였냐면 KT는 굉장히 트랜지션이 강할 때 그리고 얼리 오펜스에 강점이 있을 수 있는 팀인데 네. 스쿼드가 좋으니까요. 음. 근데
이 선수가 느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싱크로가 맞지 않는다. 그거는 저희가 이론구에서 시즌 전부터 줄창에 얘기했던 그렇죠.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뻔히 좀 보이는 부분이었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도 KT가 우승을 하려면 라렌을 분명히 뭔가 처리를 해야 된다. 이 선수가 그래도 이름값도 있고 나름 이제 기량도 있으니까 트레이드를 하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피오 때 경쟁력에서 드러났던 부분인데 그게 얘기 안 됐던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라렌은 KT하고 어떤 그 트랜지션의 싱크로가 전혀 맞지 않은 거죠. 이런 팀 이런 타입의 선수는 뭐 예를 들면은 하위권에 하드 캐리를 하거나 또 수비가 좋기 때문에 수비의 롤을 갖다가 한정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 동방산수를 노리거나 이런 타입이면 맞는데 KT처럼 이렇게 좀 좋은 선수들이 많고 대신에 코어가 좀 살짝 불안한 팀한테는 맞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상태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첫 번째는 스코어 타입의 선수,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활동력이 좋은 그쵸. 빅맨, 네. 공격력은 그닥이지만 수비가 괜찮고 활동력이 좋은 빅맨 이 두 가지 타입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이동환 기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 번째가 좀 더 나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팀이 어쨌든 다음 시즌은 어쨌든 양홍석이 일시적으로 이 에이스로를 허운이 돌아올 때까지 맡아줘야 되는 시즌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 아무리 봐도 5대5 게임도 분명히 이제 장점이 있지만은 트랜지션이 가비가 됐을 때 폭발력이 훨씬 좋아질 것 같거든요. 네. 예, 만약 KT가 속도전을 좀 시작을 하면은 이 선수의 어떤 달리는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트랜지션에서 트레이너 따라오도 이 선수는 공격 리바운드 가담 통해서 풋백 득점 쉽게 만들 수 있는 네. 선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5대5적인 약점은 단기간에 극복이 안 돼요, 이 선수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양홍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선수들이 5대5 게임의 단점은 시간이 되게 필요해요, 극복하려면은. 그러니까 양홍석이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스피드를 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라션 토마스라든지 이런 타입의 어떤 잘 달리는 어떤 에너지 레벨 높은 선수들을 이제 배치를 해서 좀 이제 이 양홍석 능력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동의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KT 코치는. 왜냐하면 호운도 없고 뭐 이래서 정성우나 박지원을 갖다가 쓴다 이랬을 그쵸. 경우에는 뭐 외곽에서 득점도 좀 불안한 것 같고 양홍석은 아직 뭐 믿을 만한 그런 선수는 아니고 김영환, 김동욱 이렇게 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안정적이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썼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실패했단 말이죠. 근데 또 다시 또 쓰면 또 비슷한 출력밖에 안 날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이제 뭐랄까 스코어 타입을 넣으면서 뭔가 이제 다른 선수들 국내 선수들은 좀 수비 위주로 하고 그 선수 공격을 하면서 뭔가 공수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은 전 똑같을 것 같아요. 결국 똑같아. 스코어러 타입에.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팀은 굉장히 좀 파괴적으로 그냥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격 생각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달리고 2년 전에 KGC처럼 그렇죠. 네. 상대 이렇게 그 공격을 했을 때 그 차라리 KGC처럼 압박을 엄청 가하고 거기다 활동력을 극대화하면서 공격이 잘 안 풀릴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수비로 메우면서 힘으로 넘기는 그런 농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두 번째 타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게 되면 저는 KT가 허운이 지금 없지만 사실 작년 시즌 초반에도 허운 선수는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네. KT는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허운 선수가 뭐 거기에서 결합을 안 해가지고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의 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외국 선수 어떤 선수 영입하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네. 지난 시즌 이 초반에 어떤 첫 두 라운드 정도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 팀은 허원 선수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성적은 분명히 낼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권 이상의 전력이라고 저는 그래도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네. 김동욱의 어떤 노세화라는 변수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지난 시즌에 KT가 이제 어떤 내용적으로 봤을 때 또 돋보였던 건 사실 이 팀이 고질적으로 거론됐던 이 수비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해결이 조금 되어가는 모습은 있었어요. 정성우라는 정말 좋은 카드. 네. 그리고 이 팀이 약간의 KGC스러운 어떤 압박의 어떤 빈도를 늘려서 뺏는 농구를 조금 더 늘려갔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수학은 수학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색깔을 유지하면서 좀 이제 그 공수 전환 속도 높이고 어떤 단점을 지적된 부분을 한 번 더 좀 수정이 된다면은 이 팀이 일정 수준의 전력은 분명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외국 선수 영입이 또 되게 중요한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선택지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는 KT는 지금 그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지금 뭐
단순히 이제 허운이 없기 때문에 정성호, 박지원 쓰면서 양홍석을 코어로 세운다. 근데 외국인 선수가 만약에 싱크로가 안 맞는다 그러면 양홍석은 또 위력이 떨어질 거예요. 물론 이제 양홍석 선수 스스로가 시즌에 지금 아킬레스건은 잡아야 됩니다. 이 선수 잡지 않으면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뭐 코어로 된다고 그래도 뭐 데이터 볼륨은 좀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효율성이 아마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선수 스스로의 어떤 절대적인 기량 자체를 좀 늘리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제 그 리드 앤 리액트라고 저희가 말씀을 갖다 드렸고 이제 그 부분에서 경험하고 이제 자기 뭐 훈련을 통해서 할 부분인데 근데 외국인 선수가 어느 정도 받침이 되면 이 선수의 위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만약에 좀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스코어 타입의 선수가 와가지고 이 선수가 득점을 한 25, 30점 하는데 나머지 선수 수비를 하면서 KT가 비슷한 어떤 수비의 구조를 가지고 가거나 이동이 이제 말한 것처럼 그렇게 가져간다 그러면 KT는 또 똑같이 플레이오프 때 한계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KT가 지금 FA에서 기본적으로 받은 선수가 이현석, 김동량이에요. 그러니까 이현석은 제가 볼 때는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는 선수예요. 정성우라는 아주 좋은 그 FA 성공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동량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대여급 선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허운이 이제 공백이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두경민이라든가 뭐 전성현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KT는 근데 찔러보긴 다 찔러봤어요. 찔러보긴 다 찔러봤다. 그래서 상대 구단들이 FA 최고의 빌런이 KT였다. 그러니까 약간 시장의 경쟁을 좀 심화시키는 찌르면서 찌르면서 몸값을 써놓고 자기들은 쑥 빠지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전략이죠. 실제 영입을 약간 경매가 높이는 거 있잖아요. 얼마요? 이러면서 분위기를 좀 부르시피는 역할. 근데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KT가 사실 이대성 영입할 때도 FA 그 돈을 쓰거나 뭐 하는 데는 굉장히 좀 경직됐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뭐 김현민은 잡겠다, 뭐 누구 잡겠다 그러는데 결국은 못 잡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잡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 하나가 뭐냐면 1억 넘는 선수들은 많은데 5억 넘는 4, 5억 넘는 선수가 별로 없다. 그렇죠. 즉 이제 그 연봉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민주화돼 있다. 그렇죠. 그거는 프로에서 좋지는 않은 거죠. 고르게 배분이 되어 있는. 근데 이번에도 사실 FA 시장에서 자기들이 설정을 어느 정도 딱 하고 거기 맞지 않으면 철수 이거니까 이제 그런 식의 FA는 저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작년에 그 연봉 협상 때도 저희가 이 얘기를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샐러리 캡을 고르게 이 로스터에 있는 선수를 쓰는 게 좋은 것 같아 보는데 실제적으로 농구라는 어떤 팀 스포츠는 이 핵심 코어 두세 명에게 전력이 좀 많이 이제 뭐랄까 좀 의지를 하고 나머지를 알차게 채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비슷비슷한 어떻게 보면 고만고만한 선수들로 비슷한 연봉의 선수를 메우는 게 사실은 그렇게 좀 효율적인 전략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작년에도 했던 것 같거든요. 연봉 협상 이슈 때 어떻게 보면 연결선상이 또 있는 그리고 KT는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좀 약간 계속 이어지는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KT도 할 수 있는 말들은 있겠죠. 허운, 양홍석이 젊은데 코어예요. 원투펀치. 그 두 선수를 키우는 것만 해도 키워서 우승을 갖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내부적인 전략이 있었으면 그대로 가면 되긴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지금 뭔가 부족하다는 게 계속 지금 드러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마지막 2% 부족한 하령 점정을 찍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이제 그 부분이 올 시즌 만약에 안 됐다. 그 내년 이제 호운 선수가 뭐 11월 정도 돌아온다 그러면 그때는 과연 그러면 내년 시즌 FA 시장이 또 어떻게 보일까? 비슷하면 그냥 KT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라고 볼 수밖에 없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